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로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았는데 아직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못하셨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 청구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나도 너랑은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일단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의사는 소송 중에 언제라도 밝힐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이혼 의사를 밝힌 후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벌고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함께 받게 되실 텐데요.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잃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원고 승소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나의 입장을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셋째로 나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반소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반소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내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와 같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반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도 소송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 지금이라도 재산을 빼돌려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판결하는 때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빼돌리는 것은 재산 분할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을 보고 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안전하고 유리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